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4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하락률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상승으로 접어든 지 이제 한 13주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플러스를 본 지 부산은 아직 따라오지 못해요. 세종시는 한 35주 정도였던가요? 네, 이 정도 상승 플러스를 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반전했는지 이제 한 3주차 정도 접어드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가겠구나. 네, 그런 흐름으로 지켜보고 부산도 아직 플러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플러스 당분간 좀 시차는 있지만 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 있게 보진 않지만 그 흐름을 참고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락률 1위를 달리는 부산이지만 실질적인 하락률은 대구가 아직도 부산보다 하락률이 더 커요. 대구는 마이너스 28%, 부산은 마이너스 26%. 네, 고점 대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 급증속 신생아 김치국 장세. 매물은 급증하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데 은근히 거래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국을 마시고 있구나. 김치국을 마신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 3월, 4월, 5월경에도 부산은 김치국을 마셨어요. 재건축 김치국을 그때는 마시고 있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왜?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지한다고 했어요. 일단 여기 단물을 빨아먹을 건 빨아먹고 추후에 분명히 역작용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단물은 챙길 건 챙기자. 자, 이렇게 가격 폭등했죠. 공매도 못하게 하니까 공매도 자체는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무차익 아무것도 없이 일단 막 팔아 제끼는 거 있죠. 옛날에 삼성증권에서 그 배당하면서 맞지, 주식을 몇천 원 줘야 되는데 몇천 주식 돈을 주식을 막 뿌려버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주택시장의 급락, 주식시장의 급락은 공매도 금지로서 막아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의 급락은 누가 막아냈느냐? 네, 처분 조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정말 이 원칙이 사라지면 나중에 어떤 역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그거는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좀 즐기는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자,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뭐 정책이 어땠건 뭐 어땠건 알바 아니다. 내 알바 아니다. 내 알바 아니야. 알바노. 젊은 어린 애들이 좀 많이 쓰던데,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목소리 비슷하다고 하시는 그분, 부산의 부산 유튜버 그분 누구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분을 종종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자, 2025년 폭등설, 부산에도 분명히 떠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2025년이 되면 입주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을 때 폭등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시기가 분명 있었어요. 이때는 폭등하는 시기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혼란 시기였어요. 왜 그러면 혼란이 생기느냐? 과도하게 공급된 요 물량들, 켜켜이 많이 쌓여왔던 그동안 적정 수요보다 훨씬 더 초과했던 이 정도의 물량들, 이 물량들이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닥뜨립니다. 당장 2022년도에 입주 가구 2만 5천 개예요.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2019년, 20년 엄청난 투자 붐 이후에 아마 청약에 당첨되신 분,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 분양권을 새로 샀든지 뭐 어쨌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일시적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2022년도에 했으면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폭등을 해줘야 팔기 좋겠죠. 그러면 폭등설의 주창자는 누가 되느냐? 매도 대기자. 한 채, 두 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시간 지나면 오르는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맨날 폭등하니 뭐니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상황 아닌가요? 자, 매수 우위 지수 전국이 동조화에서 탈동조화를 노렸던 일부 도시들도 다시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이 매수 우위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부산과 대구는 제일 바닥. 부산은 10.5입니다. 10.5. 부산이 그러면 언제 반짝 좀 반응이 있었냐? 요맘때
요맘때 부산이 좀 반응이 있었는데요. 요 매수 의지수상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거래량에서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부산 지역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4. 요 지난주에 0.02, 0.01 마이너스.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수도권이 일시나마 전세지수 경기도가 빨갛게 물들었다가 다시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세종시 잘 나갈 것 같던 세종시는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좋기는 어렵다.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주택시장을 증권시장을 살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신생아 이거 27조 이거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특례 보금자리로는 막 전방위적으로 다 가능했었거든요. 막 갈아타기부터 시작해서 다 됐었는데 신생아 특례는 일단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리고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죠. 애를 더 낳게 되면 물론 추가적으로 혜택이 더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금리 5년 보고 하는데 이거 원금 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5억 대출 풀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거 원금은 언제 갚나요?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이자 좀 깎아준다고 해가 좋다고 있다가 원금은 언제 갚나요? 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부산의 거래량, 서울의 거래량과 맞먹을 정도. 왜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지? 수도권이 분위기 씻고 나서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거든요. 옛날에 있긴 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도권이 악정고투를 하고 있을 그 무렵에 부산과 대구는 치고 나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그때는 막 버블 세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수도권의 급등기를 거친 이후의 가격, 이후의 조정이었고 지방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했었죠. 신고가 비율 5%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거래량 나중에 거래량 보시면은 맞죠. 여기 은근히 죽어가던 거래량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례 우대 중단, 특례 일반 중단인데요. 잘못 적혀있네. 특례 일반 중단, 대출 줄여, 가상금리 상승시켜, 연체율 증가돼서 안 되겠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갑자기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희한하죠. 부산이 이때도 지금도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대선 이후에, 작년에 대선 이후에 11, 12, 13, 14 이때 보면요. 대구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뭐 재건축 이슈나 뭐 해서 건수만 있으면은 부산은 폭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요. 이때 피바다 됐죠. 이때 피바다 됐죠. 이때 피바다 됐죠. 섣불리 선진입하는 거 별로 좋은 시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지금 74% 정도 신고 거래되었다고 가정하에 100%의 거래량은 2351건이거든요. 와, 이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올해 거의 최대 거래량에 맞먹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대출 줄이라고 정부에서 언론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 와중에 거래량이 막 살아나고 있는 부산. 근데 물론 이 중에 150건은 LH의 지원 사격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김치국 마시고 있구나. 이것 아니고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네, 오랜 고민 후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올해 최고의 거래량을 찍을지도 모르는 부산. 서울의 거래량은 거의 최고 대비 올해 최고 대비 60%, 70%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데 부산은 최고를 달린다? 자, 이상하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거래가 잘 안 되는 곳, 제일 안 되는 곳은 부산이 맞아요. 인구 거래량이 양호해 보이지만 인구 대비로는 거래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분위기 좋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는 어느 정도 거래되는 수준인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전세도 거래 잘한대. 매매도 거래 잘한대. 그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에요. 아파트 연식은 더 오래되고 사람들은 더 고령화되어 간다. 아마 거래 회전율, 매매 회전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산 매물 지난 한 주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추석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작용으로 튀어 올랐는 건데요. 그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증가세가 대구나 인천에 비해서 제법 매섭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작은 도시들 일부 잘 나가 보이는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매물 증가세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매물이 자꾸 나와요.
자, 인구 대비로 살펴봤을 때 부산이 지금 매물 개수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확실히 물량이 부산보다는 인구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역전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매물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전세 매물 또한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죠. 줄어들 때는 덜 줄어들어요. 대구는 여기 끝자리에 폭 꺾이는 거 보이시죠? 늘어날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남들보다 더 적게 줄어든다. 그런 수술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어느샌가 매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매물 인구 대비 1위가 대구,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이 부산이었죠. 전세 매물은 1위가 부산입니다. 1위가 부산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현재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폭등 주장하는 사람, 너 팔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은 꼭 붙어서 가지고 계속 폭등한다 이야기 굳이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시장 감사합니다.